신이 모든 곳에 갈 수 없어 어머니를 만드셨다는 이야기가 있죠. 그럼 아버지는 왜 만드셨을까요? 생각하면 먹먹해지는 이름 아버지. 여러분 마음에 새겨진 아버지의 모습은 모두 다를 텐데요. 오늘은 그 아버지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이 방송은 경남 진해에서 주민이 진행하는 마을 공동체 라디오입니다. 주민들의 이야기와 주민들의 참여로 만들어가는 풀뿌리 방송입니다. 진해 마을 라디오가 진해 주민들의 삶을 보다 풍성하게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대체적으로 아버지의 이미지는 가부장적이고 권위적이고 무섭고 무뚝뚝합니다. 그런데 제가 아버지가 되어보니 자녀들과 더 친하고 싶은데 자녀들의 정서를 잘 모르고 힘들고 괴로운 일이 많은데 그걸 가족들에게 다 말하기도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들의 아버지가 가부장적이고 권위적이고 무섭고 무뚝뚝한 이미지가 되지 않았을까 생각했습니다. 아버지 이야기가 아버지의 마음을 이해하고 또 쌓인 오해가 있으면 풀고 아버지와 한 발 더 가까워지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이번 아버지 이야기 좋다고 생각하시면 좋아요, 댓글, 구독, 알림 설정 부탁합니다. 이번 방송 초대 손님은 창원에 사시는 50대 남성 김도균 씨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자기소개를 좀 해주시죠. 예, 저는 창원 성산구에 살고 있는 김도균입니다. 나이는 54세이고요. 네. 가족관계는 딸 하나를 두고 있는 오붓한 관계를 유지하고 네. 있습니다. 네. 직업은 창원에서 제조업을 경영하고 있습니다. 아, 좋습니다. 예. 우리 김도균 씨께서 기억하시는 아버지, 자, 이제 압축을 하면 어떤 아버지가 딱 떠오르시나요? 마침 지난주가 아버지 기일이었습니다. 예. 돌아가신 지가 이제 4년이 됐네요. 어머님은 돌아가신 지가 14년. 예. 두 분 다 조금 요즘으로 치면 좀 이른 나이에 돌아가신 거죠. 네. 아버님 뭐랄까요? 권위적으로는 두 번째라면 서러우실 거고 가부장적인 표본이셨고 속마음을 조금의 여린 마음을 결코 인정하지 않으려 하시는 외고집스러우신 분이었습니다. 자식에게는 어떠한 거라도 내어주지 않으려고 하셨고 그래서 결국 기억에 남는 아버지는 외롭고 쓸쓸하셨던 분인 것 같아요. 어머님께서 일찍 돌아가셔서 더욱더 자식에게는 짐이 될까봐 노심초사하시고 그래서 더 홀로 서기에 익숙하려고 노력하셨던 분이 아니었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시구나.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이제 좀 본격적으로 아버지 이야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어린 시절 우리 김도균 씨가 아버지에 대한 기억을 갖고 있는 거 좀 소개해 주시죠. 아버지를 별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잠을 자면 퇴근하셨고 제가 눈을 뜨기 전에 출근하셨고 네. 주말에나 아버지를 뵀던 기억. 주말에 뵈면 아버지가 주로 어떤 걸 좀 하셨나요? 저희는 삼형제입니다. 삼형제 중에 제가 막내고 그래서 아버님은 어머님이 힘들어하시는 부분을 대신해 주신다라고 생각을 하셨던 것 같아요. 네네. 그래서 이제 목욕탕. 목욕탕을 가면 삼형제를 다 이렇게 씻겨 주셔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탕 안에 들어가 있으면 서로 형제들끼리 가위바위보를 해서 누가 먼저 갈 것이냐. 아버지한테. 먼저 가면 아버지가 상당히 힘이 좋을 때 가기 때문에 엄청 아프고 이제 맨 마지막에 가면 그 시간 동안 계속 뜨거운 물에 몸을 담그고 있어야 돼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중간이 최고 좋은 그런 상황이어서 서로 가위바위보해서 서로 안 가려고 했던 그런 기억도 있습니다. 그러셨구나. 아니, 아버지는
우리 김동균 씨가 일어나기 전에 출근하시고 잠들면 퇴근하시고 예. 그래서 주말에만 봤던 기억. 예. 예. 알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좀 삼형제를 이제 어머니가 키우시면서 힘들었던 기억도 있고 그러면 아버지가 대신 뭐 매를 잡거나 뭐 이렇게 하신 것도 있나요? 예, 많았죠. 이제 어머님이 삼형제를 키우시다는 게 힘드니까 결국 이제 그런 이야기를 아버님한테 하시면 네. 밀린 숙제하듯이 아버님은 회초리를 드셨죠. 그래서 이제 많이 맞았던 기억, 네. 그리고 엄마 말씀을 안 들었다, 뭐 네. 성적이 안 나왔다, 뭐 땡땡이를 쳤다부터 네. 뭐 다양하게 네. 여러 가지 조건을 통해서 많이 맞았습니다. 아, 그래요. 네, 그래서 이제 어릴 때는 워낙 맞다 보니까 예. 조금은 제 나름대로 노하우가 생겨 예. 분위기가 안 좋다면 바로 이제 도망을 가죠. 네. 아, 알겠습니다. 그러셨던 기억이 있구나. 그 엄마한테는 아버지가 그래도 좀 든든하셨겠어요. 삼형제를 키우는데 좀 힘든 거를 아버지가 좀 커버를 좀 해주시니까. 말씀이 없으시고 아버님은 워낙 자기의 주장이 강하신 분인데 어머님 말씀은 또 1시간, 2시간 계속 잘 들어주셨어요. 아, 예. 네, 그러다 보니 엄마에게는 상당히 따뜻한 사람, 자식에게는 마음을 열지 않는 사람처럼 어릴 때는 비춰졌고 그리고 이제 그런 부분들을 아버님은 만족해 하시는 게 뭐 외식을 한다든지 네. 아니면 뭐 통닭을 사온다고 하신다든지 주로 뭐 맛있는 거 먹으러 가자 하면서 그 당시에 쉽지 않은 네. 솔직히 학교를 가면 친구들이 배를 골바 그렇죠. 물러서 배를 채우는 네. 예, 그런 시절이었고 저도 그 당시는 국민학교였죠. 오전반, 오후반을 다닐 정도로 그렇죠. 사람들이 예. 많아서 있을 텐데 그럴 때도 아버님은 이제 그런 게 자식한테 자랑거리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맛있는 거 먹으러 가자 네. 하시면서 뭐 짜장면 그 당시만 해도 뭐 레스토랑이라 그러죠. 뭐 예. 칼질을 한다라는 예, 뭐 그런 데도 데리고 가시고 그래서 어렵죠. 그런 예, 기회가. 그런 게 예. 본인의 만족이었던 것 같아요. 아, 예. 좋습니다. 내가 우리 가족들에게 이 정도는 할 수 있다라는 그렇죠. 그 자부심 예. 그런 게 있었을 것 같아요. 청년이 이제 되는데요. 청년이 돼서 김동균 씨가 아버지에 대한 기억도 있을 겁니다. 김동균 씨는 아버지와 함께 이제 사업을 하고 일도 배우셨는데 어떤 기억들이 좀 있나요? 삼형제다 보니까 아버님 자존심이 워낙 또 강하신 분이세요. 그러다 보니 삼형제에 대한 자랑거리가 네. 남들한테는 하나의 용담처럼 하고 싶으셨던 것 같아요. 예. 근데 이제 제가 막내고 솔직히 제가 삼형제 중에 그렇게 뛰어난 점이 없다 보니까 크게 자랑할 거리는 없었어요. 그러다 보니 형들을 자랑을 많이 하고 다니시는 또 그게 본인은 엄청 그게 만족스러우셨던 모양이에요. 아, 그런가요? 네. 형들 무슨 자랑을 많이 하셨는데요? 뭐 이제 형들이 조금씩 뭐 잘 되어 있다든지 하는 부분에 대한 자랑이었고 이제 97년도에 아버님이 하시던 사업체에 이제 불이 났습니다. 불이 나서 전체적으로 회사가 완전히 불에 소실이 되었죠. 그때 이제 어머님께서는 더욱더 삼형제니 누군가는 아버지를 좀 보필을 해야 된다라고 결정을 하시고 적극적으로 저에게 그 부분을 이야기를 하셨고 저는 아버지랑 별로 성격이 맞진 않지만 그래도 어머님이 워낙 간곡하게 이야기를 하셔서 아버지랑 같이 일을 하게 된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래요. 아버지랑 같이 일을 하시면 좀 실수하거나 잘못했을 때 냉철하게 좀 냉정하게 혼을 내셨나요? 그렇죠. 이제 저는 그렇게 느낍니다. 지금 또 이렇게 보면 아마 부모 눈에 차는 자식은 없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뭐 사업을 배우면서 갈등도 많았고 성격 차이에 대한 저의 방황도 많았고 방황을 많이 하면서 가족들끼리도 조금 불화도 많이 생겼고 그래서 이게 좋은 기억은 아니지만 그래도 아버지랑
가장 젊은 나이에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낸 형제는 네. 제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함께 사업체를 운영하시면서 아버지한테 일을 많이 배우셨는데 그때 좀 되게 좋았던 기억이 있나요? 아버지와 함께 이뤘던 성과라든지. 아버지랑 IMF도 저희가 같이 어쨌든 이겨냈고 예. 그다음에 금융위기도 같이 이겨냈고 한 10년마다 한국 경제에 어려움이 닥칠 때마다 네네네. 아버지랑 같이 예. 잘 이겨내었고 그래서 현재까지 이렇게 건재한 것도 역시 아버님이 잘 기초를 닦아놔서 그렇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업체를 같이 운영하시면서 아버지 되게 무뚝뚝하고 권위적이고 가부장적이고 이런 모습인데 사업을 운영하시면서 직원들한테도 그렇게 아버지 하셨나요? 예전에는 그렇게 했죠. 근데 지금은 이제 그러면 정말 큰일 날 문제고 예. 그리고 생각보다 아버님이 자식한테는 엄하시지만 예. 또 대외적으로는 엄청 인정을 받으세요. 그리고 많이 베푸시기도 하고 예. 그리고 본인은 사실 검소하십니다.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너무도 검소하신 생활을 하셨고 예. 그래서 아버님이라는 부분에서 왜 조금 더 아버님에 대한 이야기를 제가 듣지 않았나라는 후회도 되긴 하지만 결국 배운 게 도둑질이라고 아버님한테 그런 것들을 잘 배워서 네, 예. 저도 여지껏 이렇게 이 어려운 시국에서도 잘 버티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다행입니다. 예. 그렇네요. 김도균 씨가 아버지와 함께 보냈던 청년 시절 얘기를 했는데 어느새 이제 김도균 씨도 결혼을 했고 또 자녀가 있고 또 중년이 되었잖아요. 지금 이 위치에서 김도균 씨 위치에서 생각하는 아버지는 좀 어떤 분인가요? 저희들 아버님들이 모두 다 그러하셨을 것이고 네. 그 시대적인 상황을 아마 잘 이겨내셔서 저희들이 이런 현실에 살고 있다고 저희는 생각합니다. 네. 모든 부모님들이 마찬가지지만 자식들 또 그 가족들을 위해서 열심히 또 노력을 해오셨고 네. 그 시대적인 상황 속에서도 예.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잘 이겨내셨기 때문에 자식들한테 또 다른 자식들한테 세상을 물려줄 수 있는 기반을 만드신 게 아닌가라고 예. 생각을 하고요. 그렇죠. 뭐 우리들의 아버지들의 노력과 헌신으로 지금의 현실이 있다라는 것을 부정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맞습니다. 예, 맞습니다. 아버지께서 투병 생활을 좀 오래 하셨잖아요. 예. 그때도 많이 힘드셨을 것 같은데. 어머님도 이제 사고로 이제 돌아가신 케이스가 되고 네, 그렇죠. 아버님 또 이제 사고로 병석에 한 3년 정도를 계셨는데 아버님이 참 잘 이겨내 주셨어요. 이겨내 주셨는데 이제 저도 한 3년을 아버지 곁에 머무르면서 좀 더 많은 이야기를 할 수 있었고 많은 교감을 할 수 있었고 아버님은 병석에서 힘들었겠지만 저는 한 뭐 50년 가까이 되는 시간들을 다시 한번 아버지와 나눌 수 있는 그런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 아버지께서 침상에 계속 누워 계시고 이제 치료받고 하시면서 회사 일을 도맡아 운영하다시피 이렇게 하셨는데 혹시 그때 아버지께서 뭐 코치도 많이 하셨나요? 아버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못 하시는 상황이었어요. 하반신 마비도 오시고 그래서 말씀을 하시기가 힘들고 의사 표현하기가 힘드셨는데 그냥 아버님이 알아들으시든 못 알아들으시든 또 알아들을 수 있게끔 제가 아버님께 거의 매일 보고처럼 이렇게 알려드렸어요. 그냥 병석에만 계시면 심심하실 거니까 이렇게 저렇게 생각하시라고 이것저것 또 가서 말씀도 드리고 보고도 드리고 또 그렇게 반응을 보여주시고 또 그런 시간들을 반응을 아버지께서 이제 뭐 고개를 끄덕끄덕거리면서 이제 반응을 보여주시고 해서 좀 더 진솔한 대화를 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었기도 합니다. 회사를 운영하시면서 아버지의 부재, 아버지께서 이제 다치셔서
3년 정도 회사 운영에서 떠나셨는데 그때는 좀 김동균 씨 입장에서 좀 힘들거나 뭐 기댈 곳이 좀 필요하거나 제가 삼형제 중에 아까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삼형제 중에 그렇게 내세울 게 없다 보니 이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아버님의 명성에 또 아버님이 또 해오신 거에 좀 폐가 되지 않도록 제 나름대로는 주변 사람들에게 충분히 인정을 받을 수 있을 만큼 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제가 잘못하면 아버지가 손가락질 받는 그런 경우들은 안 만들려고 저 나름대로는 최선을 다했고 또 아마 마지막 가시는 아버님도 그렇게 아시고 아마 눈을 감으셨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아버지께서 이제 3년 가까이 그렇게 병상에 계실 때 마지막 이제 쭉 시간이 흘러갈수록 점점 더 김동균 씨에 대한 믿음이 좀 두터워졌다고 이제 생각을 하시죠? 저도 그렇지만 이제 제 아내가 많이 아버님의 병석에 계실 때 많이 노력을 했고 또 뭐 저희 자녀도 마찬가지지만 될 수 있으면 자주 찾아뵙고 뭐 저희 아내는 거의 매일 병원을 가다시피 해서 그죠? 아버님을 이렇게 보호해 드렸으니까 이제 그런 것들이 꼭 우리가 말은 안 해도 아버님이 느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렇죠. 또 아버님 스타일로 봤을 때 어떠한 큰 반응을 저희는 기대를 안 해요. 안 하기 때문에 그냥 뭐 한번 보고 눈웃음이라도 한번 지어주시면 뭐 조금 만족하시는구나라고 하기 때문에 뭐 아버님에 대한 그런 반응은 저희가 다 이해를 합니다. 그렇죠. 저는 어머니가 치매가 걸린 지 좀 됐는데 이제 갈수록 심해지시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우리 엄마가 그렇게 돼 있는 거를 생각을 할 때 어머니는 지금 무슨 생각을 하고 있을까? 암흑 속에 갇혀 있다고 스스로 생각을 할까? 막 이런 생각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어머니 얼굴을 보거나 전화를 해서 막 부를 때 엄마가 아무 대답이 없을 때 너무 뭐 스스로도 슬프지만 엄마가 불쌍하고 그 어려운 시절을 살아왔는데 이제 좀 편하게 사시면 되는데 치매의 늪에 갇혀 있는 엄마를 볼 때 너무 속이 상하거든요. 마찬가지로 김도균 씨도 이제 아버지께서 그 평생을 쫙 이제 가족을 위해 봉사 일을 하시다가 이제 사고 나서 이제 병상에 누워 계실 때 어떤 마음이 좀 들었나요? 아버지에 대해서? 안쓰럽죠. 그냥 그리고 스스로 제가 제 자신을 많이 원망을 하게 되더라고요. 왜요? 왜 어머님도 그렇고 아버님도 그렇고 이런 사고들로 인해서 저의 소중한 가족들의 목숨을 앗아가는지 솔직히 그런 일들을 통해서 제가 믿었던 종교도 이제 단절을 했어요. 그러니까 누군가를 원망하는 대상을 자꾸 제가 찾고 있다 보니까 이건 아니다. 현실적으로 제가 스스로 부족해서 일어나는 일들을 누군가에게 자꾸 돌리려고 하고 있다라는 것 자체가 맞지 않다고 생각을 해서 그렇게도 했는데 저라면 아마 아버지처럼은 못할 것 같아요. 그렇게 살아라 그러면 아버지처럼 하지 못할 것 같아요. 결국 저희 아버님은 포기한 것도 많으시고 그리고 아버지가 아니라면 아마 절대 그렇게 하지도 못하셨을 거예요. 아마 어머님 같았으면 계속 이야기하셨을 거예요. 하나부터 10가지, 100가지라도 만들어서 이야기를 하셨을 건데 아버님은 아마 속에 있는 이야기를 차마 10개도 못하고 아마 돌아가시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하면 안타까워요. 그리고 측은한 제가 뭐 외람된 말씀이지만 제 아버님이 너무 측은하고 정말 안 됐다라는 느낌. 그러니까 제가 죄송하다는 것보단 그냥 왜 이런 시련들이 우리들한테 올까 하는 뭐 이런 좀 저도 방황을 좀 많이 했습니다. 이제 사고를 몇 번 겪다 보니까 이런 게
인생인가 현실인가 뭐 이런 그리고 왜 우리 아버님 그렇게 건강하시던 아버님이 그렇죠. 뭐 이런 또 자괴감도 들고 하여튼 예. 다양한 마음이 들었어요. 그러셨죠. 어려운 시기 힘든 시간들을 많이 보냈습니다. 정말 아버지나 김도균 씨나 정말 대단한 시간들을 함께 보냈다고 생각이 듭니다. 시간이 흐르고 시대가 바뀌어도 아버지에 대한 회한과 그리움은 여전한 것 같습니다. 자, 김도균 씨, 지금 아버지께 편지를 쓴다 생각하시고 하고 싶은 말씀 좀 해주시죠. 어머니는 그 글자에 가슴 속 깊은 곳에서 이렇게 아련함이 묻어져 나옵니다. 네. 근데 아버지라는 이름은 그냥 저에겐 안쓰러움 그리고 그냥 아버지라는 단어에 고개가 끄덕끄덕거려지는 지금은 너무도 쉽게 제가 잊어버리고 살아가는 것이 아닌지 네. 아버님한테 죄스러움은 있어요. 정말 뭐 죄송하다, 미안하다, 보고 싶다, 그립다 여러 가지 말들이 있지만 그냥 저는 아버님께 아무 말씀 안 드리고 싶어요. 그냥 다시 만약에라도 한 번이라도 제 꿈에 나타난다면 제가 아버님을 안고 등 두드려주고 등 쓰다듬어주고 그리고 따뜻하게 그냥 안아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제 마음속으로 이야기하고 싶어요. 너무도 수고 많으셨다고. 그리고 지금은 보지도 말씀을 듣지도 숨소리를 느끼지도 못하는 상황이지만 그냥 그 아련함에 대해서 그 마음을 왜 제가 조금 더 읽어드리지 못했을까. 엄마가 100마디 하는 거랑 아버지가 한마디 하는 게 같은데 왜 아버지께 100마디를 요구했는지 지금 생각하면 해석을 제가 못했던 제가 좀 미련한 것 같네요. 그런 생각을 하시나요? 정말 아버지의 등을 토닥토닥 하시고 싶다는 말씀 저도 공감을 합니다. 언젠가 누구나 한 번쯤 불러봤을 이름 아빠라고 불러봤죠. 또 아버지라고 불러보기도 했고요. 아버지를 불렀던 때는 우리 삶의 짐이 무거웠을 때, 또 슬펐을 때, 삶의 좌표가 보이지 않을 때였습니다. 여러분은 언제 아버지를 불러보셨나요? 아버지가 그립다면 오늘 저녁 아버지와 맛집에 가서 밥을 드시거나 다가오는 주말에 찾아뵙고 도란도란 지나온 날들을 이야기해 본 건 어떨까요? 오늘은 창원에 사는 김도균 씨를 모시고 아버지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 카메라 보고